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설이야담 고구려 편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주몽은 졸본 땅에서 소선호를 만났습니다. 비류국 왕의 과부였지만 막대한 재력을 가진 소선호. 그녀는 주몽에게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영웅의 기상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나눈 야망의 대화, 그리고 두 사람의 혼인. 이제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기원전 37년, 주몽이 마침내 자신의 나라를 선포한 날. 졸본성의 건설, 비류국 송양왕과의 대립, 그리고 고구려라는 이름이 세상에 처음 울려 퍼진 순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전설이야담과 함께 해주세요. 그럼 고구려 건국의 서막, 지금 시작합니다. 졸본 땅에 발을 디딘 지 어느덧 한 해가 흘렀습니다. 주몽은 소선호와 혼인한 후 그녀가 가져온 막대한 재물과 인력을 바탕으로 착실히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연타발의 지지 아래 졸본의 백성들도 하나둘 주몽 주위로 모여들었고 오이, 마리, 협봇의 충신은 밤낮 없이 주몽을 보좌하며 건국의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이미 주인이 있었습니다. 비류국의 송양왕. 그는 오래전부터 이 일대를 다스려온 군주로 주몽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리에 불과하다고 무시했던 송양왕이었지만 주몽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고 따르는 이들이 늘어나자 점차 경계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자가 무엇을 꾸미는 것이냐? 송양왕의 질문에 신하들은 대답했습니다. 부여에서 온 자라 합니다. 천재의 손자를 자처하며 팔솜씨가 신묘하여 많은 이들이 따른다 합니다. 천재의 손자라? 웃기는 소리로다. 이 땅은 내가 다스리는 땅이거늘 감히 어디서 굴러온 자가 세력을 키우려 한단 말이냐? 송양왕은 주몽을 불러들여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두 영웅의 첫 대면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리라는 것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주몽은 자신만의 성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비류수 강가의 언덕, 훗날 졸본성이라 불리게 될 그곳에 첫 삽을 뜨던 날, 주몽은 하늘을 향해 고했습니다. 아버지 해모수시여, 어머니 유아부인이시여, 저 주몽이 이제 나라를 세우려 합니다. 부디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소선호가 곁에서 말했습니다. 난군, 성의 이름은 무엇으로 하시렵니까? 주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졸본, 이 땅의 이름을 따서 졸본성이라 하겠소. 허나 나라의 이름은 아직 정하지 못했소. 소선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꿈꾸시나요? 주몽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나라,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피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소. 이 대화가 있은 후 주몽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세상에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름은 곧 온 천하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고구려라는 이름이. 제2장 졸본성을 쌓다. 성을 쌓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몽과 그를 따르는 이들은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돌을 나르고 흙을 쌓았습니다. 소선호가 가져온 재물은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이 된 것은 주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대인, 제가 돕겠습니다. 어느 날 낯선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부분노. 졸본 땅의 젊은이로 주몽의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따르려 하느냐? 주몽의 물음에 부분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몸이오나 대인의 뜻이 하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주몽은 부분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나를 따르는 자는 모두 형제다. 함께 이 성을 쌓고 함께 나라를 세우자. 부분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몽을 따르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힘이 장사였고 어떤 이는 농사에 능했으며 어떤 이는 대장간 일에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저마다의 재주를 가진 이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졸본성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높지는 않았지만 견고한 성벽,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은 정전과 창고들. 비록 소박했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의 나라가 태어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주몽은 완성되어가는 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성만으로는 나라가 될 수 없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비류국 송양왕과의 피할 수 없는 대면을 의미했습니다. 제3장 송양왕의 부름. 졸본성이 그 모습을 드러내자 송양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저자를 불러오너라. 감히 내 땅에서 성을 쌓다니 용납할 수 없다. 송양왕의 사신이 졸본성에 도착했습니다. 비류국 송양왕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지체 없이 아련하시오. 오이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대인, 이는 분명 함정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마리도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양왕이 순순히 보내줄 리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주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가야 한다. 피해봤자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주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또한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니겠느냐? 송양왕 앞에서 당당히 내 뜻을 밝히겠다. 소선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주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난군,
주몽은 소선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소. 그리고 돌아올 때는 우리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오겠소.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세 충신만을 데리고 비류국으로 향했습니다. 송영왕의 궁전에 도착한 주몽 일행. 송영왕은 높은 옥좌에 앉아 주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가 그 천재의 손자라는 자냐? 주몽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저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의 손자이자 하백의 외손 주몽이요. 송영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구나. 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그저 부여에서 쫓겨난 도망자에 불과하다. 어디서 감히 내 땅에서 행세를 하려느냐? 제사장 활시 위의 대결. 송영왕의 모욕에도 주몽은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왕께서 저를 의심하시는 것은 당연하오이다. 허나 저는 도망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요. 새로운 시작? 하하, 듣기 좋은 말이로다. 그렇다면 내 실력을 보여라. 활솜씨가 뛰어나다 들었는데 사실인지 확인해보겠다. 송영왕의 명령에 신하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궁전 마당에 관역이 세워지고 활과 화살이 준비되었습니다. 저 관역을 맞춰보아라. 마치면 내 말을 들어주마. 관역은 100보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송영왕의 신하들은 비웃음을 머금었습니다. 그 거리에서 관역 중앙을 맞추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몽은 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시위를 당기는 순간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몽의 눈은 오직 관역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자세는 산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슝 마이너스. 화살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탁. 화살은 정확히 관역의 중앙에 박혔습니다. 송영왕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우연이다. 다시 쏴라. 주몽은 두 번째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첫 번째 화살의 바로 옆에 박혔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개의 화살이 관역 중앙에 가지런히 박혀 있었습니다. 송영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하들도 병사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주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몽이 송영왕을 향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이 저의 실력이요. 허나 저는 활로 사람을 해치려 온 것이 아니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려 왔소이다. 제오장 나라의 이름. 송영왕은 당황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활 잘 쏜다고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땅에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냐? 주몽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왔소이다. 제 아버지 해모수는 천재의 아들이시고 제 어머니 유아부인은 하백의 딸이시오. 저는 하늘과 물의 정기를 이어받은 자로서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라는 명을 받았소이다. 송영왕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름도 없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냐? 그 순간 주몽의 눈이 빛났습니다. 고구려. 처음으로 그 이름이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구려라 하겠소이다. 높을고 구할구 아름다울려. 높은 곳에서 세상을 굽어 살피며 백성을 구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이요. 송영왕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뜻과 주몽의 당당함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고구려라. 거창한 이름이로군. 허나 이름만으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의 말씀이 옳소이다. 이름만으로는 부족하지요. 그러나 저에게는 뜻을 함께할 백성이 있고 성을 쌓을 터전이 있으며 하늘이 내린 사명이 있소이다. 오이, 마리, 협보세 충신이 주몽 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는 주몽 대인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송영왕은 이를 갈았지만 주몽을 함부로 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신하들 중에서도 주몽의 기세에 감화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6장 건국의 선포. 비류국에서 돌아온 주몽은 약속대로 고구려의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소선호가 물었습니다. 고구려라. 아름다운 이름이옵니다. 그 이름은 어찌 떠올리셨나요? 주몽은 졸본성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여를 떠날 때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소. 높은 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백성을 보살피는 나라. 그것이 내가 꿈꾸던 나라였소. 기원전 37년 봄, 졸본성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주몽은 고구려의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졸본의 땅에서 고구려가 일어섭니다. 주몽의 목소리가 성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주몽은 천재의 손자이자 하백의 외손으로서 하늘의 명을 받들어 이 땅에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의 이름은 고구려. 높은 곳에서 백성을 굽어 살피며 태평성대를 이루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고구려 만세! 대왕 만세! 주몽은 손을 들어 환호를 잠재웠습니다. 이 나라는 저 혼자의 것이 아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것이요. 우리는 함께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이며 함께 번영을 누릴 것이요. 소선호가 주몽의 곁에 섰습니다. 저 소선호도 고구려의 왕비로서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오이, 마리, 협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3인은 목숨을 다해 대왕을 보필하겠습니다. 부분노를 비롯한 새로 합류한 장수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구려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공식적으로 역사에 그 이름을 새겼습니다. 제7장 송영왕의 항복. 고구려가 건국되자 송영왕은 분노했습니다. 감히 내 코앞에서 나라를 세우다니. 당장 군사를 일으켜 저들을 쓸어버려라. 송영왕은 군사를 이끌고 졸본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주몽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왕, 비류국 군사가 몰려옵니다. 주몽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고 화살을 준비하라. 하지만 먼저 쏘지는 말라. 내가 직접 나가겠다. 모두가 말렸지만 주몽은 혼자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송영왕이시여, 어찌하여 군사를 이끌고 오셨소? 송영왕이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땅에서 나라를 세웠으니 용서할 수 없다. 주몽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제 백성들을 보살피려는 것뿐이요. 이 땅은 널소이다. 함께 나누어 다스리면 되지 않겠소? 송영왕이 비웃었습니다. 함께 나누다니. 어림없는 소리다. 송영왕의 명령에 병사들이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주몽은 날아오는 화살들을 활로 쳐내거나 피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몽이 활을 들었습니다. 슝 마이너스. 주몽의 화살은 송영왕의 투구 깃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송영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쏜 것은 경고요. 다음에는 빗나가지 않을 것이요. 송영왕은 깨달았습니다. 주몽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송영왕은 사신을 보내 항복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구려 왕의 뜻에 따르겠소이다. 제8장 고구려의 첫걸음. 송영왕의 항복으로 고구려는 안정을 얻었습니다. 주몽은 송영왕을 죽이지 않고 그를 제후로 삼아 비류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주몽의 방식이었습니다. 적을 무찌르되 품어 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왕의 도리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대왕, 송영왕을 살려두시면 후환이 될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의 걱정에 주몽은 대답했습니다. 그가 나를 적으로 여긴다면 후환이 되겠지만 내가 그를 품어 안으면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 원수를 만들기보다는 벗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 결정은 옳았습니다. 송영왕은 이후 고구려에 충성을 바쳤고 비류국의 백성들도 고구려의 백성이 되어 함께 번영했습니다. 건국 첫해 주몽은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데 힘썼습니다. 법을 만들고 관직을 정하며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소선호는 왕비로서 내정을 살피며 주몽을 보좌했고 충신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밤 주몽은 소선호와 함께 성루에 올랐습니다. 부인, 고구려가 일어섰소. 소선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낭군.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주몽은 먼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어머니 유화 부인이 계셨고 아직 만나지 못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요. 고구려는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이요. 더 크고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하오. 소선호가 주몽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별빛 아래 고구려의 첫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7년 주몽은 졸본 땅에서 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천재의 손자이자 하백의 외손, 그리고 신궁으로 불린 영웅, 부여에서 쫓기듯 떠났던 청년이 마침내 자신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소선호의 도움, 충신들의 헌신, 그리고 하늘의 뜻이 하나로 모여 이룬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구려는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북쪽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아들 유리가 있고 사방에는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의 아들을 찾아서에서 주몽과 유리의 감동적인 재회를 만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전설이야담과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